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웃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시장 끝자락, 30년 동안 우리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낙원식당의 김영자 어머님. 68세의 연세에도 매일 새벽 5시면 장바구니를 들고 나서시던 분이셨죠. 하지만 그날 아침, 어머님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슴 한켠에 무거운 결심을 품고 계셨거든요. 30년 전 처음 이 자리에 식당 문을 여셨을 때가 떠오르셨나 봐요. 그때는 지금처럼 번화가도 아니었고 손님들로 북적이지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20평 남짓한 허름한 가게였지만 어머님께는 그곳이 바로 꿈의 시작이었답니다. 어머님은 정말 타고나신 분이셨어요. 장사 수완은 물론이고 음식 솜씨도 끝내주셨죠. 손님들을 대하는 마음도 진심이어서 한 번 오신 손님들은 꼭 단골이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성실하고 훌륭하신 어머님 곁에는 아주 걱정스러운 며느리가 있었어요. 서미연이라고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속은 온통 허세로 가득 찬 여자였죠. 시어머님을 무시하는 건 물론이고 돈에 대한 욕심도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시장 사람들은 다들 이 며느리를 걱정했답니다. 영자 씨, 정말 식당을 며느리한테 맡기실 거예요? 생선가게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어머님은 그저 쓸쓸한 미소만 지으셨대요. 가슴 아픈 건 아들 준호 씨의 변화였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순했던 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내의 말이라면 뭐든 내내하며 따르기만 했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런 아들을 보실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래도 어머님은 희망을 놓지 않으셨어요. 3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꿔온 식당이니 아들과 며느리가 잘 꾸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게를 물려주기로 하신 거죠.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특히나 계약 당일 며느리의 행동은 정말 못됐다고 해요. 어머님이 주방에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시는 동안에도 싸늘한 눈초리로 감시하기만 했대요. 심지어 어머님이 30년간 정성스레 개발하신 특제 양념들을 아무렇게나 치워버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머님은 말씀도 못하시고 가슴앓이만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빨리 치우세요. 제가 새로 다 바꿀 거예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어머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셨대요. 마지막으로 주방을 둘러보시면서 어머님은 3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셨어요. 이곳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하루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하시네요. 깊은 한숨과 함께 앞치마를 벗으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이 왠지 짠하게 느껴졌어요. 계약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어머님께서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오셨대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해오신 일이었죠. 하지만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어머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정성스레 만들어두셨던 양념들이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거든요. 어머님, 요즘은 이런 구식 양념 안 써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레시피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 서미연 씨의 말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대요. 30년 동안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그 비법 양념들을 하루아침에 쓰레기 취급하다니 어머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점심시간 20년 단골이셨던 김 사장님이 오셨대요. 어머님이 늘 쓰시던 방식대로 김치를 썰어내시려는데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손님들 계신데 좀 그만 좀 하세요. 며느리가 주방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렀대요. 단골 손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영자 씨가 썰어주는 김치가 제일 맛있는데. 김 사장님이 거들었지만 며느리는 더 큰 소리로 말했대요. 이제 저희 가게니까 손님도 저희 방식에 맞춰주셔야죠. 어머님은 그만 나가 계세요. 여러분, 이게 며느리가 한 말이라고 믿기시나요?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신 어머님을 그것도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무시하다니.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주방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셨어요. 양념통은 물론이고 어머님이 쓰시던 도마와 칼까지 전부 새 것으로 바뀌었죠. 심지어 어머님이 앉으시던 의자마저 치워버렸대요. 어머님, 여기 서 계시면 장애물처럼 거슬리시니까 좀 비켜주세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쉬세요. 어머님, 옛날 방식은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 하는 거 좀 지켜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들을 들으셨대요.
게다가 며느리는 어머님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CCTV로 주방을 들여다보면서 어머님의 모든 행동을 체크했죠. 마치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어머니, 또 양념 넣으신 거 다 봤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단골 손님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며느리에게 따지기도 하셨죠. 아니, 영자 씨가 30년 하신 거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 영자 씨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30년을 다닌 거요. 하지만 그때마다 며느리의 대답은 더 심했대요. 손님들도 이제는 새로운 맛에 익숙해지셔야죠. 어머님 방식은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말씀드리기도 민망한데요. 며느리는 심지어 어머님이 만드신 반찬을 다 버리고 마트에서 산반찬으로 바꿔놓기까지 했대요. 30년 동안 직접 담그신 김치도 전부 외주 김치로 바꿔버렸고요. 어머님은 그저 주방 한 구석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대요. 가끔 단골 손님들이 영자 씨는 왜 안 보이시나 하고 물으면 며느리는 웃으면서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쉬시라고 했죠.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머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조금씩 밀려나는 기분,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는 수모, 정말 참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장을 보고 오신 어머님. 주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이 발칵 뒤집어졌대요. 20년 단골이셨던 이사장님 일행이 오셨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다며 크게 화를 내신 거예요. 음식 맛이 뭐 있다고요? 영자 씨, 어디 계세요? 이런 음식은 처음이네요. 어머님은 그동안 꾹꾹 참아오셨던 마음이 터져나왔대요. 결국 주방으로 들어가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보시더니 어떻게 이런 음식을 손님 상에 내놓니? 육수는 맑지도 않고 양념은 다 어디 갔니?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대요.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한테 무안을 당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어머님은 이제 주인이 아니에요. 방해되시니까 나가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주방을 뒤흔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님도 물러서지 않으셨대요. 내가 30년 지켜온 맛이야. 이렇게 망치게 할 순 없다. 그 말에 며느리가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내던졌대요.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어머님, 그러시했다면 이제 집도 나가세요. 식당도 저희 거. 집도 저희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잊으셨어요? 이 말을 들으신 어머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30년을 키워온 아들이 그저 곁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대요. 한마디 말도 없이. 어머님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셨대요.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제 이곳에는 어머님의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알았다. 내가 나가지. 어머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으셨대요. 30년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손님 앞에서 울지 않으셨던 어머님이니까요. 2층 살림집으로 올라가신 어머님은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하셨어요. 30년 동안 모아두신 옷가지들과 사진들. 한참을 정리하시다가 문득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하셨대요. 사진첩을 펼치시자 30년 전 찍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 도움을 주셨던 강 대표님과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강 대표님은 어려운 형편에도 2천만 원을 빌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영자 씨, 당신은 할 수 있어. 이 돈은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도 돼. 그 돈으로 식당을 시작하실 수 있었고 3년 만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모두 갚으셨대요. 강 대표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영자 씨는 역시 믿을 만했어.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그 사진을 보시며 어머님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셨대요. 30년 전 그때처럼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짐을 다 싸고 나니 어머님의 인생 전부가 캐리어 하나와 손가방 하나로 정리가 됐더래요. 며느리는 현관에서 싸늘한 표정으로 어머님을 배웅했고 아들은 끝내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대요. 어머님은 식당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셨어요.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간판과 창문,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님의 것이 아닌 주방. 다들 잘 지내거라. 어머님의 작은 한숨이 봄바람에 섞여 사라졌어요. 영자 어머님께서 쫓겨나신 그날 이후로 2달이 흘렀어요.
어머님은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매일 아침 시장을 걸으셨대요. 30년 동안의 습관이라 그러셨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만나는 단골들이 그리우셔서였는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시장 구경을 하시다가 한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대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그랜드 호텔이었는데 대문에 커다란 경매 공고문이 붙어 있었거든요. 어머나, 저 호텔이 경매에 나왔네. 지나가던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알아? 저게 원래 50억짜리 호텔인데 15억의 급매물로 나왔대. 아이고, 강 대표님이 저러시니 평생 해온 사업인데 강 대표님? 어머님의 귀에 그 이름이 꽂혔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매 공고문을 자세히 보시니 정말 그 강 대표님이 맞았어요. 30년 전 어머님께 식당 자금을 빌려주셨던 그분이셨죠. 어머님은 얼른 호텔로 들어가셨어요. 로비에서 만난 강 대표님은 많이 늙어 계셨지만 그래도 그때의 온화한 미소는 그대로셨대요. 낙원 식당에 영자 씨, 여긴 웬일인가? 네, 강 대표님. 30년 전에 도움받았던 영자예요. 오랜만이시네요. 그동안 바빠서 찾아뵙질 못했네요. 두 분은 호텔 커피숍에 앉으셔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알고 보니 강 대표님도 우리 어머님의 사연을 다 알고 계셨더래요. 그래, 자네도 참 힘들었겠어. 나야 뭐 빚쟁이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지. 강 대표님의 한숨 소리가 가슴 아프게 들렸대요. 어머님은 옛날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때 강 대표님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다른 사람들은 젊은 여자가 뭘 하겠냐며 무시할 때 유일하게 믿어주시고 도와주셨던 분이었거든요. 강 대표님, 호텔을 정말 15억에 파시는 거예요? 빚도 많고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강 대표님이 놀란 눈으로 어머님을 바라보셨대요. 영자 씨, 자네가 호텔을? 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강 대표님이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이 호텔을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어머님의 눈빛이 달라지셨대요. 30년 전 처음 식당을 시작하실 때 그 빛나는 눈빛으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 어머님께는 비상금이 있으셨어요.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두신 40억이요. 그동안 아들, 내외 눈치 보느라 꺼내지도 못하셨던 돈이었죠. 강 대표님, 제가 그때처럼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영자 씨라면 해낼 수 있어. 자네는 그때도 그랬잖아. 두 분은 그날 늦게까지 호텔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강 대표님은 호텔 운영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중요한 거래처들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바로 운명이었을까요? 30년 전 식당을 시작할 때 도와주셨던 분의 호텔을 이제는 어머님이 살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어머님께서는 평생 한 식당만 하셨는데 호텔은 또 다른 세상이잖아요. 우리 영자 어머님께서 강 대표님의 호텔을 인수하시겠다고 결심하신 그 순간부터 어머님의 하루하루는 정말 바쁘게 흘러갔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매일 아침 호텔로 출근하시다시피 하셨대요. 강 대표님과 함께 호텔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면서 상황을 파악하셨죠. 어머님의 날카로운 눈은 호텔의 모든 문제점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강 대표님, 주방 설비가 너무 낡았네요. 이거 교체하려면 한 몇억은 들 것 같은데, 로비도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객실도 전부 손봐야 할 것 같고, 직원들 월급은 밀린 게 얼마나 되나요? 30년 식당 운영하면서 다져진 경영 감각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모든 걸 꼼꼼하게 메모하시고 계산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호텔 지하 창고를 둘러보시다가 어머님이 오래된 장부 뭉치를 발견하셨대요. 어머나, 이게 뭐예요? 알고 보니 그건 호텔이 개업했을 때부터의 모든 거래 내역이었어요. 어머님은 밤을 새워가며 그 장부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셨대요.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셨죠. 강 대표님, 호텔이 어려워진 건 운영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3년 전 리모델링 때 자금을 잘못 운용한 거였어요. 강 대표님은 놀라신 눈으로 어머님을 바라보셨어요.
전문 경영 컨설턴트들도 찾지 못했던 문제점을 어머님이 하룻밤 만에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은 용단을 내리셨어요. 강 대표님, 제가 은행에 가봐야겠어요. 채권자들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어머님은 먼저 은행을 찾아가셨어요. 평생 한 번도 빚을 내본 적 없는 어머님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죠. 40년 동안의 신용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40년 동안 우리 은행만 거래하셨다고요? 은행 지점장님이 어머님의 거래 내역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대요. 네, 식당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통장을 꺼내셨어요. 그 순간 지점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니, 이게 다 실제 예금이신가요? 네, 40억 전부 실제예요.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은행 직원들 모두가 할 말을 잃었대요. 요즘 세상에 현금으로 40억을 모으신 분이라니. 게다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연체나 부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바로 채권자들과의 미팅을 주선해줬어요. 호텔의 채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한식당 하시던 분이 호텔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하지만 어머님은 차근차근 설명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 호텔은 기본이 튼튼해요. 문제는 자금 운용이었죠. 제가 가진 40억으로 15억은 호텔 인수에 쓰고 20억은 리모델링 자금으로 나머지 5억은 운영 자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어머님의 설명을 들은 채권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혹시 장부 보셨나요? 네, 다 봤어요. 지금까지 모든 장부를 검토했죠. 채권자들은 더욱 놀랐어요. 이분이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죠. 어머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실은요, 제가 30년 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그때는 강 대표님이 저를 믿어주셨죠. 이제는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이 호텔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씀에 채권자들도 마음이 움직였나 봐요. 결국 모두가 어머님의 인수 계획에 동의하셨죠. 앞으로 6개월만 여유를 주세요. 그동안 이자는 제가 다 낼게요. 대신 6개월 후에는 원금 상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이런 결단력과 진정성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채권자들은 어머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일부는 자발적으로 이자를 감면해주겠다고까지 하셨대요. 그날 강 대표님은 어머님께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영자 씨, 정말 고마워. 내가 30년 전에 자네를 믿었던 게 이렇게 돌아오다니 너무 고맙네. 어머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대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30년 전 제가 식당을 시작했을 때처럼요. 어머님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된 거죠. 호텔 인수 계약을 마치고 처음으로 호텔에 출근하시던 날. 어머님은 30년 전 낙원식당 문을 처음 열던 날의 그 설렘을 다시 한번 느끼셨대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호텔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직원들 앞에 선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어요.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밀린 직원들 월급을 정산하는 거였어요. 3개월치나 밀린 월급을 받아든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대요. 사장님,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텔의 주인은 손님이지만 호텔의 심장은 직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잘 해봐요. 그리고 바로 리모델링이 시작됐어요. 어머님은 20억의 예산을 이렇게 나누셨대요. 객실에 12억, 레스토랑과 주방에 5억, 로비와 기타 시설에 3억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어요. 특히 주방은 어머님이 가장 신경 쓰신 곳이었죠. 30년 식당 운영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이 설비들 전부 교체해요. 주방이 깨끗해야 음식도 맛있고 손님도 안심하시죠. 놀라운 건 어머님이 직접 발로 뛰시면서 자재 하나하나를 고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타일 하나를 고르시는데도 며칠씩 걸리셨대요. 이건 미끄러울 것 같아요. 주방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좀 비싸더라도 저 논슬립 타일로 해요. 객실은 더 대단했어요. 50개가 넘는 객실을 하나하나 다 둘러보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셨대요. 이 방은 아침에 햇살이 예쁘게 들어오네. 여기는 신혼부부 객실로 꾸미면 좋겠어요. 이 방은 창이 조금 작으니까
조명을 더 신경 써서 아늑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침구류는 어머님이 직접 베개를 베보시고 이불을 덮어보시면서 고르셨다고 해요. 손님들이 하루를 편하게 쉬다 가셔야 해요. 내 가족이 쉰다고 생각하고 골라야죠. 로비도 많이 바뀌었어요. 딱딱한 의자는 다 치우고 푹신하고 따뜻한 패브릭 의자나 소파가 의자가 좋아요. 그래야 손님들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실 거예요. 공사 기간 내내 어머님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키셨어요. 식당 할 때처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출근하셔서 공사 현장을 점검하시고 저녁에는 내일 할 일들을 꼼꼼히 정리하셨죠. 사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걱정하면 어머님은 이렇게 답하셨대요. 괜찮아요. 이런 게 내 행복이에요. 30년간 식당 운영할 때도 이렇게 했어서요. 남은 운영자금 5억도 꼼꼼하게 관리하셨어요.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걸 참을 수 없는 어머님의 버릇이 또 나오신 거죠. 이 돈으로 6개월은 버텨야 해요. 직원들 월급이랑 수도세, 전기세 다 계산해 놨어요. 한 달, 2달, 시간이 흐를수록 호텔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낡고 우중충했던 건물이 점점 생기를 되찾아갔죠. 사장님, 이제 정말 호텔다워 보여요.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특히 레스토랑은 어머님의 30년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겼대요. 주방 배치부터 시작해서 메뉴 구성까지 한식당 주방과는 달랐지만 어머님은 금방 적응하셨어요. 음식은 정성이에요. 호텔이라고 달라질 건 없어요. 식당 할 때처럼 장도 매일 보고 재료도 매일 체크하고 해야죠. 공사가 한창일 때 어머님 곁에는 항상 낡은 수첩이 있었대요. 그걸 보고 계시면서 중얼중얼 계산도 하시고 뭔가를 끊임없이 메모하시곤 했어요. 사장님, 그게 뭐예요? 궁금해하는 직원에게 어머님이 수첩을 보여주셨는데 깜짝 놀랄 만큼 꼼꼼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대요. 매일매일의 공사 진행 상황부터 지출 내역, 앞으로의 계획까지, 심지어 직원들 개인적인 사정까지 다 메모해 두셨더래요. 식당 할 때부터의 버릇이에요. 기억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잊으면 안 되는 것도 많으니까요. 드디어 3개월 후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어머님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대요. 3개월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탄생한 낙원호텔. 그랜드 호텔이라는 이름 대신 낙원호텔을 선택하신 이유를 들어보니 참 뭉클하더라고요. 30년 전 낙원식당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때의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문을 연 첫날 로비에는 향긋한 차 향기가 가득했어요. 어머님이 손수 우려내신 대추차였죠. 손님들이 들어오시자마자 편안함을 느끼셔야 해요. 마치 친정엄마 집에 온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첫 손님이 누구셨을지 아세요? 바로 낙원식당 단골이셨던 김 사장님이셨어요. 영자 씨, 이제는 호텔 사장님이시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김 사장님은 일부러 찾아오셨대요. 더 놀라운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는 낙원식당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입소문을 듣고 다들 축하해주러 오신 거였죠. 영자 씨가 하는 호텔이라면 음식은 기대해도 되겠죠? 그럼요. 낙원식당 맛은 잊을 수가 없지. 어머님은 그 말씀을 듣고 레스토랑 메뉴를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한식 코스 요리로 낙원 정찬을 만드신 거예요. 30년 동안 낙원식당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메뉴들로 구성된 코스였죠. 우리 호텔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는 낙원식당 요리예요. 30년 동안 손님들이 인정해 주신 그 맛 그대로. 첫 메뉴부터 손님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맑은 해물 육수에 낙지를 넣은 낙지탕, 어머님의 특제 양념으로 버무린 도가니 수육, 그리고 마지막 메인 요리로 나온 갈비찜까지. 어머나, 역시 영자 씨의 맛이네. 30년 전 제가 처음 낙원식당 갔을 때 그 맛 그대로예요. 입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호텔에서 먹는 정갈한 한식 코스라니, 게다가 30년 전통의 그 맛을 그대로 살렸다니. 예약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대요. 객실도 금세 입소문이 났어요. 어머님이 직접 고르신 침구류가 마치 집처럼 편안하다고, 매일 아침 로비에서 내오는 대추차가 너무 따뜻하다고,
호텔 전체에 퍼져 있는 은은한 한방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특히 호텔 직원들의 서비스가 남달랐대요. 어머님은 매일 아침 직원 조회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손님 접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 모시는 사람이에요. 내 부모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모셔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호텔은 점점 더 바빠졌어요. 주말에는 객실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였죠. 심지어 평일에도 예약이 꽉 찼대요. 레스토랑은 더 대단했어요. 한 달 뒤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약이 밀렸죠. 특히 낙원 정차는 호텔의 대표 메뉴가 되었어요. 사장님, 이제는 다른 호텔에서도 우리 호텔 벤치마킹하러 온대요.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어머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저 30년간 낙원 식당 하던 그 마음으로 했을 뿐인걸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였어요. 어머님의 그 한결같은 마음이, 정성과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호텔 입구에는 이제 매일 아침 어머님이 직접 기른 계절 꽃들이 피어났어요. 로비에는 항상 따뜻한 차 향기가 가득했고, 레스토랑에서는 정갈한 한식 냄새가 솔솔 피어올랐죠. 낙원 호텔, 이름 그대로 작은 낙원이 된 거예요. 어머님은 매일 아침 호텔 로비에 서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대요. 낙원 호텔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낙원 식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어머님의 예감대로 식당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쫓겨나신 지 석 달. 며느리는 식당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만들어버렸대요. 3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간판부터 새로 바꿨죠. 뉴 낙원이라는 이름으로요. 옛날 방식은 이제 그만. 우리는 새로운 낙원을 만들 거예요. 며느리는 SNS에 이렇게 써가며 허세를 부렸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며느리는 주방을 전부 바꾸면서 비싼 기계들을 들여놓았지만 정작 기본적인 음식 맛도 지키지 못했거든요. 30년 단골이셨던 박 사장님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보시곤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어머님 계실 때는 매일 아침 정성스레 우려내던 육수를 이제는 분말로 만든 거예요. 손님들이 그 맛을 모를 거라 생각했나 봐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일일이 우려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큰데 손님들의 발길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더 큰 문제는 재정 관리였어요. 어머님 계실 때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는데 며느리는 얼마 없는 매출의 대부분의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여행을 다녔대요. 신용카드 값이 밀리기 시작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갔죠. 맛도 변했지만 서비스는 더 심각했거든요. 불만 있으시면 다른 데 가세요. 우리는 새로운 손님들을 받을 거예요. 며느리는 30년 단골에게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대요. 급기야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맛도 없고 주인도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식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손님이 거의 없었고 저녁은 더 심각했죠. 빚은 점점 늘어갔어요. 장사가 안 되는 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라며 자기 잘못은 모른 채 어머님을 탓하기 바빴어요. 은행 대출도 늘어나고 카드빚도 쌓여갔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사치는 멈추지 않았어요. 종업원들 월급은 밀린 채 며느리는 명품관에서 쇼핑을 즐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큰 소문이 돌았어요. 낙원 식당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거였죠. 아들 준호 씨는 이제 술만 마시는 날이 많아졌대요. 아내를 말리지도 못하고 식당 운영에도 손을 놓은 채로요. 이게 바로 어머님이 그토록 걱정하셨던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 준호 씨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낙원 식당이 망해가는 동안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준호 씨의 발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대요. 창문 밖으로 식당 간판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엄마가 계실 때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눈물이 났대요. 아내가 식당을 망쳐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시도라며 응원했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때는 이미 늦었을 때였죠. 매일 아침 어머님이 끓이시던 육수 냄새 대신 분말 수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30년 동안 한결같았던 맛이 사라지고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끊겼죠. 여보, 이제 좀 신경 써줘요. 식당이 너무 안 되잖아요.
조심스레 말을 꺼내봤지만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당신도 어머님처럼 구식으로 할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요. 시대는 바뀌었죠. 하지만 정성과 진심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데 준호 씨는 그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어머님 소식을 전해 들을 때였어요. 시장 사람들이 어머님이 호텔을 인수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대요. 가슴 한켠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대요. 어머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공을 일구고 계신데 자신은 어머님의 30년 일터를 망가뜨리고 있었으니까요. 연락을 해볼까 하며 수없이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도 결국 전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밤이면 어머님이 계시던 2층 방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대요. 그 방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아내가 드레스룸으로 쓰자고 했지만 준호 씨는 완강히 거부했거든요. 그게 어머님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이었나 봐요. 우진아, 서아야, 할머니가 보고 싶지 않니? 아이들과 둘만 있을 때면 이런 말을 꺼내보곤 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지만 아내 앞에서는 말도 못 꺼냈죠. 어느 날은 몰래 낙원호텔 앞까지 갔대요. 멀리서 어머님이 로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한참을 서서 울었다고 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말하지 못한 마음이 눈물로만 흘러내렸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날아온 경매 통지서를 보고 준호 씨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내는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식당은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거울 속의 자신이 너무 낯설고 부끄러웠대요. 이런 준호 씨의 마음을 어머님은 아실까요? 어쩌면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낙원 식당의 마지막 날이었죠. 새벽부터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대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순 없어요. 여기가 얼마나 잘 나가던 식당인데 다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게 이미 늦었죠. 집행관이 가져온 서류를 보니 빚이 무려 10억이 넘었어요. 며느리가 몰래 써온 돈이 이렇게나 많았던 거예요. 새벽녘 술에 취해 들어오던 준호 씨는 식당 앞에 붙은 경매 딱지를 손으로 떼어내려 했대요. 하지만 그마저도 못하게 했죠. 이제는 그 식당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부모님, 친구분들께 연락도 해보고 지인들에게도 부탁을 해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부부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우리가 다 봤는데 이제 와서 빌려줄 리가 없죠.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마지막 몸부림을 쳤대요. 명품 가방들을 팔아보려 했지만 그걸로는 택도 없었어요. SNS에 올렸던 화려한 일상도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준호 씨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서랍을 열어 영수증 뭉치를 던졌어요. 하루 매출이 30만 원도 안 되는 날에 백화점에서 300만 원어치를 쇼핑한 기록, 종업원들 월급 대신 자신의 옷을 산 기록,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이제 와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망할 식당이었어요. 어머니가 알고 주신 게 뻔해요. 바로 그때였어요. 위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울고 있었죠. 준호 씨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아이들 학교는 어떡하지? 당장 내일부터 살 집은 어디로 구하지?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처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현실이 눈앞에 확 들어왔어요.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마지막 카드를 끊고 캐리어 하나를 챙겨 현관으로 향했죠. 난 이렇게는 못 살아요. 당신이랑 아이들은 알아서 해요. 그렇게 며느리는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에는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는 내용뿐이었죠. 이제 준호 씨는 두 아이와 함께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금도 갚으라고 독촉이 오고 카드사에서도 연체 통지가 왔죠. 당장 내일이면 집에서도 나가야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낙원호텔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거였죠. 호텔이 잘 되면서 식음료팀을 확장한다는 소문이었어요. 준호 씨는 한참을 서서 호텔 공고문을 바라봤대요. 무너진 자존심과 후회,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날은 낙원호텔의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어머님은 여느 때처럼 로비에서 직원들과 아침 조회를 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대요. 사장님, 오늘 식음료팀 면접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머님은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늘 그러셨듯이 모든 직원은 어머님이 직접 면접을 보시니까요. 하지만 이날은 좀 달랐어요. 어머님의 가슴 한켠이 왠지 모르게 설렜거든요. 면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떨렸대요. 마치 30년 전 처음 식당 문을 열던 날처럼요. 첫 번째 지원자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 어머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님의 손이 떨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드셨는데 정말 그 아들이었대요. 까만 양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오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쩜 그렇게 남편과 닮았던지 준호 씨도 면접관석에 앉아 계신 어머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면접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말을 잃었대요. 하지만 어머님은 달랐어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력서를 보니 한식당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네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30년 된 한식당에서 일했었습니다. 어머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으셨어요. 대신 더욱 단단한 목소리로 물으셨죠. 그 식당에서는 왜 그만두셨나요? 준호 씨의 어깨가 떨렸어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흐느끼며 대답했대요. 제가 다 망쳤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쌓아오신 걸 제가 다. 그 순간 어머님도 더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셨어요. 다른 면접관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만 잠시 면접을 중단해도 될까요? 어머님은 아들의 손을 잡고 호텔 뒤뜰로 나가셨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곳에서 모자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어머니, 걱정 마라. 내가 다 안다. 어머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시장 사람들을 통해 식당 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도, 그리고 아내가 떠나간 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야. 어머님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시자 준호 씨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그 순간 어머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대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눈물을. 울지 마라.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제 됐다. 어머님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셨어요. 우진이랑 수아는 어디 있니? 친구 집에 맡겨뒀어요. 당장 데려오너라. 호텔에 직원 숙소가 있단다.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저 정말 채용해 주시는 건가요? 이 호텔 식음료 팀장이 필요하단다. 30년 한식당 경험자면 딱이지. 어머님의 말씀에 준호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렇게 6개월 만에 어머님과 아들이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어머님은 이제 아들을 새로 키워내셔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준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식음료 팀장이 된 첫날, 무거운 마음으로 호텔에 출근했대요. 어머님은 첫 업무로 호텔 레스토랑의 아침 준비를 맡기셨죠. 준호야, 장부터 보러 가자꾸나. 어머님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장으로 향하셨어요. 아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했대요. 호텔 주방장도 있는데 왜 굳이 시장에 가야 하는지. 하지만 곧 깨닫게 됐어요. 어머님은 매일 아침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날의 최고 식재료를 고르셨거든요. 이 생선은 비린내가 좀 나니 오늘은 패스하고, 이 무는 단단하고 좋구나. 이걸로 하자. 어머님의 눈썰미는 여전했어요. 하루는 준호 씨가 물었대요. 어머니, 호텔 식자재 업체를 쓰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때 어머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준호 씨의 가슴을 울렸어요. 호텔이든 식당이든 음식은 정성이야. 손님들은 그 정성을 먹는 거란다. 식자재 업체가 우리 대신 정성을 들여줄 수는 없지. 매일 아침 어머님을 따라다니면서 준호 씨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엔 투덜거리던 새벽 출근도 이제는 당연해졌고, 식재료를 고르는 안목도 생겼죠. 특히 어머님이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많은 걸 배웠대요. 어머니는 어떻게 직원들 사정을 그렇게 다 기억하세요?
장사는 사람이 하는 거야. 직원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알아야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는 법이지. 호텔 경영에서도 깨달음의 연속이었어요. 어머님은 매일 저녁 장부를 꼼꼼히 검토하셨는데 그 과정이 마치 학교 수업 같았대요. 사소한 숫자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점점 준호 씨도 어머님의 경영 방식을 이해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머니, 진작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땐 내가 배울 준비가 안 됐었나 보다. 어머님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눈가에 미소가 어렸어요. 레스토랑 운영에서도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어머님은 매일 아침 낙원 정찬 맛을 직접 체크하셨는데 하루는 준호 씨가 여쭤봤대요. 어머니, 이제 주방장님이 잘 하시는데 왜 매일 체크하세요? 음식 맛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야. 30년 장사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지. 그제야 준호 씨는 깨달았어요. 왜 낙원 식당이 30년 동안 성공할 수 있었는지, 왜 어머님이 그토록 고집스럽게 주방을 지키셨는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어머님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알면 됐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이렇게 모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어요. 이제는 단순한 모자가 아닌 선생님과 제자처럼. 호텔에서 일한 지 석 달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님은 아들을 사무실로 부르셨대요. 이제 내 얘기를 들어볼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준호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내 뒤에 숨어서 어머님을 외면했던 것도, 30년 식당을 망쳐버린 것도,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처음에는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식당이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다 핑계였죠. 그저 제가 어머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이뤄놓으신 걸 제가 이어받을 자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어머님은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어요. 아들이 얼마나 방황했는지, 술로 괴로움을 달랬는지,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내는 이제 연락도 없어요. 위자료 받기로 하고 친권도 저한테 넘겼죠. 어머님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됐다. 내가 스스로 깨달았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그때였어요. 사무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우진이와 수아가 들어왔대요. 할머니 곁에서 지내면서 아이들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아빠, 울지 마요. 우리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수아가 아빠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아빠, 나 이제 할머니랑 매일 아침 장 보러 다녀요. 재미있어요. 그 순간 준호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저희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시작했잖니. 내가 호텔에 면접 보러 왔던 그날부터. 그렇게 어머님과 아들, 그리고 손주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호텔 한켠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어머님은 이제 우진이랑 수아 도시락까지 챙기시고 아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가세요. 저녁이면 내 식구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아이들 학교 이야기도 듣고. 할머니, 저는 커서 호텔리어가 될 거예요. 난 요리사가 될 거야. 할머니처럼. 어머님은 그런 손주들을 보시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신대요. 30년 전 낙원 식당을 시작하실 때 꿈꾸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가족들과 함께 일하고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며느리가 떠난 자리는 오히려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준호 씨는 호텔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어머님을 돕고 있고요. 어머니는 호텔 옆에 작은 건물을 매입해 아담한 한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이름하여 작은 낙원이었죠. 30석 남짓한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어머님의 30년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에요. 어머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준호 씨는 이제 어머님 곁에서 칼질을 배우고
양념을 만드는 법도 배워가고 있어요. 손님들은 다시 그 맛을 찾아 줄을 서기 시작했죠. 우진이와 수아도 매일 학교 끝나면 이곳으로 와요. 축제도 하고 할머니가 만드신 간식도 먹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워요. 어머님은 매일 저녁 문을 닫은 후 아들과 함께 앉아 하루를 정리하신대요. 이제는 아들이 먼저 나서서 일을 하고 어머님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지켜보세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서툴지만 정성만큼은 30년 전 어머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해요. 호텔 손님들도 동네 단골들도 이제는 작은 낙원을 찾아와요. 어머님의 30년 내공과 아들의 새로운 열정이 만나 만들어내는 맛이 그립다고. 이제 진짜 낙원이 된 것 같아요. 호텔에서는 아들이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경영을 배우고 저녁이면 식당에서 어머님의 요리를 배우고 손주들은 그 속에서 쑥쑥 자라나고 어머님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신 것 같아요. 30년 전 작은 식당을 시작하실 때 꿈꾸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완성된 거죠. 여한이 없다는 어머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우리 어머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이제는 아들 준호 씨가 그리고 우진이와 수아가 그들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그 자체라는 걸요. 우리 영자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답니다.